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여기 문제 6번 같은 경우 보면은 시적 전개, 시상 전개를 좀 정리를 해보았다. 기억에 해당하는 시행을 찾아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행을 찾으라는 거는 시행의 구분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시행을 찾으라고 나올 때도 있고 부분을 찾으라고 나올 때도 있고 시구를 찾으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또는 시어를 찾으라고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연습을 안 하고 그냥 파이널에 한 몇 번 해서 간다? 그러면은 기준을 잘못 잡으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행의 첫 어절 쓰라? 그러면 띄어쓰기 요 시행이 답이 된다? 그러면 띄어쓰기를 구분으로 첫 어절 창문이가 되는 거고 마지막 어절 뛴다. 요게 답으로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한 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답을 어떻게 바로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유형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천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는 문학 문제 유형을 조금 다양하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냈었냐면은 고전 시가를 하나를 원본으로 주고 이거를 현대어로 풀이를 했을 때 이 밑줄 친 문장이 현대어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도 써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을 회독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또 두렵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포함되어 있는 고전의 작품의 개수가 시가로 따지면 한 3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30개를 일일이 다 외워야 되나? 외울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외우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그렇게 현대어 역을 하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학생들이 잘 알고 되게 중요한 작품을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찬기파랑가 같은 거. 학생들은 바로 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소설을 주고요. 소설에서 조건문을 줍니다. 조건문에서 뭐 이 인물이 뭐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찾아서 문장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써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경대인데요. 서경대는 문장형 문제를 좀 많이 냅니다. 앞에서 봤던 거는 문학이고요. 이건 서경대 독서 파트인데요. 이것도 수능 특강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 낸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도 보면은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 거의 그대로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기 지문을 그대로 주고 이 문제를 새로 구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시효제도에 관련된 지문인데요. 이 보기에서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한 문장으로 기술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요 사례가 어떤 효력이 있는 어떤 유형상의 사법상의 권리를 갖는지 한 문장으로 써봐라 이런 문제인데 이 써봐라 라고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문장형 연습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수업할 때는 이런 문장형을 주면은 주어를 뭘로 해야 될지, 서술어를 뭘로 해야 될지, 목적어를 뭘로 해야 될지 이런 거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한 문제 푸는데 막 30분 걸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는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독서 논술 학원 안 다녔고 그런 거 수업도 안 들었고 책도 안 읽었다. 근데 이거는 그거랑 관련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적절한 대답을 학생이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적는 게 아니고 지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내용이 해당되는 게 지문에 어디에 있을까 해서 지문에 나온 어떤 단어를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될까 요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장형을 쓰면 되고 이것도 기억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요 단어들을 구성해서 한번 써볼래? 라고 하는데 요 문제도 제 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요 문제에 맞게 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찾으라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다만 문장형으로 냈을 뿐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지가 연습이 안 되면 전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국어가 옛날에는 진짜 쉽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것도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원 인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쪽은 이제 올해 논술 시험 보는 대학들에 제가 간략하게 그 전형을 요약해 놓은 건데요. 제가 이제 최대한 검토하고 다시 한번 몇 번씩 검토하면서 해놨는데 그래도 오타가 조금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 그 입학처 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모집 요강 다 나와 있거든요. 모집 요강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기말 끝나고 방학 지나면 9월 모의고사 보고 수시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수시원서를 접수할 때 학교 선생님하고 이제 막 상담을 해서 그때 고민을 해서 그때 이제 수시를 몇 장 쓸지 어느 대학을 쓸지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늦어요. 네, 너무 늦고요. 만약에 지금 약수를 딱 시작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딱 했으면은 이 6장을 다 약술로 안 쓰더라도 교과도 몇 장 쓴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한두 장 쓴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 6개에서 많게는 한 8개 대학까지를 라인업을 좀 해놔야 돼요. 네.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상향,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경쟁률 높은 대학은 입결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상향, 약술에서도 상향으로 쓰는 대학과 그 다음에 약간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하는 대학과 한 두세 개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해놓고 거기에 모집 요강, 최저 기준 이런 거 다 확인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9월 모의고사 나오는 거 봐서 최저 학력 기준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거시켜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수업 때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무조건 라인업 해놔라, 무조건 6월, 5월, 6월에 다 확인해놔라 해서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저랑 수업 때는 제 학생들은 다 라인업을 해놓는데 한 8월, 9월에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이게 이제 제가 학교 선생님들을 막 이렇게 배척하는 거 아니고 제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특히 가천대 같은데 아이가 4, 5등급인데 가천대 지원한다 이러면은 합격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쓰지 마라. 무조건 안정적인 거 한 3, 4개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애는 막 헷갈려요. 학원에서는 하라 그러지 학교에서는 안 된다 그러지 기준이 안 잡혔으면 막 헷갈리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으면 충분히 고민을 하면 되겠지만 9월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정신없고 수시원서 접수 막 사진 뽑고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오늘 이제 설명회 듣고 여기 나온 대학들 중에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고 네, 어느 정도는 좀 지원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의 좀 리스트업을 좀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이 최저학력 기준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합격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 입결을 보면은 최탈이라고 하거든요. 최저학력 기준 탈락 그게 비율이 한 50%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는다 그럴 때 이것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정시랑 이제 논술이랑 같이 가는데 여기에 비중을 어디에 얼만큼 둘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기준은 사실은 이미 나와 있어요.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6월 모의고사가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9월까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등급이 4등급, 5등급 대인 친구들은 변별력에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든 낮아지든 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딱 했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11월까지 5개월의 시간 동안 등급을 현실적으로 얼만큼 올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고 싶다가 아니고 진짜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보통 4등급인 친구들이 기적적으로 1등급으로 국영수를 올려서 정시대학을 간다? 힘들어요. 네.
한 과목은 괜찮겠죠. 한 과목은 괜찮은데 사실 우리가 정시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1등급, 2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 등급이 평균 4등급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과감히 약술에 올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약술에 올인한다 그럴 때 최저가 있는 학교들을 내가 지원한다. 그러면 최저로 내가 표적 맞출 과목들하고 약술 공부만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올인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공부의 방향성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번 6월 모의고사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이런 거 기준으로 좀 잡고 생각을 해보시고 정시랑 같이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이제 정시 비중을 한 70% 그리고 약술 비중을 요 수업 들으면서 복습하는 것까지 해서 한 30% 비중으로 가시고 이제 여름방학 지나서 점점 늘려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고민을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 일정인데요. 이거 완전히 픽스된 일정이거든요. 네, 일정 꼭 확인을 해주시고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짜 빨리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리스트업 해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시험을 진짜 빨리 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딱 리스트업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수능 후에 보는데요. 이 수능 후에 보는 것도 거의 직후에 봅니다. 가천대만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거의 직후에 보기 때문에 이 일정들도 잘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기출문제를 봤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내느냐, 애들 답변이 다 다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학생들도 궁금해할 텐데 채점 기준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가천대는 특히나 엄격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어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그 시어가 아니고 시구를 범위를 폭넓게 쓰면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절을 쓰라 그럴 때 이렇게 그 기호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생략하면 틀려버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존재하고 그럼 채점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인문논술 시험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문논술 시험은 글쓰기 능력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채점 기준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향성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하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도 제가 다 자체 제작해서 문제를 만드는데요. 그것도 다 이 기출 문제에 구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제가 다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시험이다. 이거 맞춰서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기준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간달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해요.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가천대는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100%이기 때문에 교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나마도 교과 반영되는 거에 두려워하거나 조금 약간 의심을 가지는 학생들도 이제 그냥 다 지원을 하거든요. 경쟁률 올해 더 올라갈 거고요. 입결도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만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네, 입결이 10일 정도 되니까 한 10일, 12 정도 맞으면 되겠지?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만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천대는 워낙 자연계열이 조금 우세한 대학이기 때문에 보통 입결이 자연계열이 조금 더 높은 편이거든요. 자연계열 중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는 간호학과, 여기는 특히 입결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보시면은 11개, 10개도 있는데 9개도 있는데 여기 지금 간호학과 보시면은 12.9요. 거의 13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간호학과는 좀 입결이 높다. 그리고 그 외 자연계열도 점점 입결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어떤 친구가 저번 주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방향성이 한 11개, 13개 목표를 잡고 가면 되는 거죠? 그거면 합격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입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해주시고요. 네.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요 정도면 합격을 했다. 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는 수업 구성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교재는 저희 자체 제작 교재고요. 저는 제가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그러니까 가천대 지원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기준은 가천대 기준으로 할 거고요. 가천대 문제가 대부분의 학교들 문제 유형에서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지문, 이거를 이 약수령, 논술형 맞게 제가 문항을 다 자체 제작해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같이 2세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문항이 이제 9개, 한 세트에 9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화작 먼저 하고요. 한 2개 독서, 그 다음에 뭐 한두 개 문학,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하나는 문법, 이렇게 해가지고 문법도 전범위 다 다룰 거예요. 왜냐면 가천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주 2세트 정도는 저랑 함께 실전 모의고사 풀어볼 거고요.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실제 답안지를 제가 따로 드릴 거예요. 답안지를 따로 드리면 답안지를 저한테 매주 제출을 하고 제가 채점을 할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채점을 하면은 약간 관대하게 채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해설지도 다 드릴 거고, 보고 맞춰서 채점도 다 할 거고, 제가 매주 성적표도 드릴 거예요. 네. 간단하게 첨삭도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고 이런 거를 학생별로 1대1로 다 제가 개별 첨삭을 해서 드릴 거고 성적표도 배부를 해드릴 거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푼 거 바탕으로 해서 문항 해설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2세트, 많게는 3세트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회차로 따지면은 얼마 못해요. 30회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모의고사 빠지고 못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30회 정도? 네, 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늦지 않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일단 그래서 저희 지금 약술 국어 설명회는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이제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별로 그 아이의 성적이라던가 뭐 상황이라던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카오톡 해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이따가 조금 남아서 질의응답 해주셔도 되겠습니다.